자, 지금부터 화장품 관련주 좀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뛴 섹터, 그러니까 한 번 뛴 섹터는, 한 번 쫙 뛴 섹터는 잠시 조정권에 있긴 하지만 이 자리가 위치가 낮다면 한 번 또 뛰게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떴을 때 1차 목표가를 찍었다면 제가 당연히 조정이라는 게 들어온다고 그랬죠.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 조정의 끝을 알 수 있다면 두 번째 2차 랠리를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정의 끝이 판단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지표가 바로 20주선하고 5주선이에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 알지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주식이 뛰다가 20선 지켜주고 나갈 때 중기적인 추세와 조정이 끝났습니다 라고 알려드려요. 그러면 이 자리를 깰지 안 깰지 모르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식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죠. 대신에 깨지만 않는다면 다시 돌아나서 뛰락률이 굉장히 커요. 화장품 관련주는 제가 예전에 3주 전에 찍었고 얼마 전에 급등을 했는데 근간에 3, 4일간 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 4일간 잘 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있죠. 화장품, 항공, 여행 주가 상승. 또 하나가 실내 마스크 토론회가 열려요. 그러면서 23일 날 최종안이 발표가 되는데 막상 최종안이 발표가 되게 되면 그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실적이 좋거나 어떤 중국이 아니라 다른 해외 시장이 커나가는 회사들은 또 상관이 없어요. 이런 회사들은 제가 이따 8시 반에 멤버님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이 하루하루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자, 이렇게 보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중요한 이슈가 있거나 중요한 기사들이 떴을 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니까 꼭 챙겨보시고, 실방 제방에서 항상 알려드려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또는 저녁 실방 끝나고서 저녁 9시까지는 돌아가니까 채팅이 참석 가능하니까 가끔 채팅 대화도 가능하고, 요렇게 장초반 잠깐만 할 거예요. 8시 반부터 10시 정도까지 진행해요. 1시간 반 정도 진행하는데, 좀 길게 하면 10시 반까지 하는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장이 시작되는 9시부터 11시까지예요. 이때 많은 게 승부가 다 나요. 승부가 다 나기 때문에 VIP 멤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8시 반에 이 썸네일 보고 클릭하시면 돼요. 이번 실방 끝나면 제가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건 요새 근간에 한간에 또 리스크가 이거죠, 이거. 감기약 풍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다시 이제 좀 늘어나는 환자들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과연 화장품주가 잘 될 거냐는 거죠. 비해난 이 변이도 생겼고 지금 실내 마스크 조정 기준이 발표가 될 건데 이러면 화장품주 못 뛰는 거 아니야? 중국이 저렇게 심각한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 제약주로 갈아타야 되나 이랬을 거든요. 근데 우리 멤버는 잘 알지만 우리는 화장품주로도 좋은 수익을 냈고 제약주로도 좋은 수익을 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화장품주가 안 좋으면 제약주가 좋고 제약주가 좋으면 화장품주가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죠? 이게 시장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다 볼일 다 보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지 마요. 주식이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냥 믿고 참고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화장품주가 얼마 전에 뛰었는데 근간에 중국에서 뭐가 있냐면 예정대로 회의를 하나 진행을 할 거예요. 하나 시작할 건데 물론 이런 거에 대한 회의에 대한 결과 이건 우리는 몰라요. 회의에 대한 결과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 자리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주가 이런 지금의 코로나 다시 재확산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좋은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면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중국에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있어요. 요게 열릴 거예요. 자, 열릴 건데 이렇게 되죠. 열릴 건데 15일에서 16일 오늘부터요. 예정대로 개최가 돼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신경 쓰지 마요. 리오프닝을 앞으로 제로 코로나를 완전히 폐지한대, 위드 코로나 한대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제로 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를 미리 예상하려고 하지 말고 주식은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화장품주가 지금 좋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위치가 아직도 굉장히 낮죠. 또 하나가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한 추세는 유지가 돼요. 그런데 주봉에서 보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렸죠. 우리가 보통 수급주선으로 알려진 60주선의 자리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 자리를 못 뚫게 되면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된다고 그랬죠. 정확히 찍었습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날 12월 9일 날 딱 떴는데
언제 떨어졌냐? 여기에요. 이걸 일봉에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요. 일봉에선 이날 왜 맞고 떨어졌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여기를 왜 맞고 떨어졌지? 자, 가만히 보니까 여기 요 자리가 이제 26,000인데 어떻게 26,000 맞고 떨어졌지는 주봉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주봉에서. 수급주선 맞고 떨어졌죠. 그런데 자, 알려드렸죠.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가 유지가 되는데 주봉에서 지금 중기적으로 추세를 거치는 5주선을 지켜주고 있다.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또 뛰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도 6선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봉에서 위치를 보니까 21선을 정확히 찍고 있죠. 즉 생명선인 21선 깨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 단기는 깨면 손절이고 중장기는 꾸준히 사시면 돼요. 자, 한국화장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박스권 하단에 있고 주봉에서도 5선 근처에 있죠. 물론 이 친구는 심하게 밀리면 5주선 근처엔 7,400원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죠. 대신에 일단 1차 목표권 찍은 거예요. 이 친구는. 자, 우리 아침 영상이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제약주를 아침에 찍어드린 적이 있고 얼마 전에도 화장품주를 아침에 찍어드린 날이 있어요. 그날 다 올라갔어요. 다 떴는데 물론 1위 타월에서 오늘 화장품주가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화장품주가 지금 좋은 자리에 있다. 자, 연우는 보시게 되면 장기적인 지표는 안 깨져 있지만 이렇게 20개선 요즘 목표까지 찍은 거예요. 그러면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연우는 아직 뛸지 안 뛸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찍을 자리를 안 찍었어요. 일봉에서 보게 되면 추가로 하락이 예상이 되죠. 최소한 21선까지 밀릴 수 있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17,600원을 찍고 나간 자리가 생길 거예요. 그래, 요 근처에서 매수가 맞아요. 자, 코리아나를 봅니다. 엄연히 이런 그 화장품 관련주들은 전부 다 앞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고 코리아나도 엄연히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아주 의미가 있는 대량 거래인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5개월선 위에 있죠. 추세가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아직도 20개선 안 깼는데 주봉에서 보면 근간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중기적으로 추세를 거쳐야 되는 5주선을 정확히 찍었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순간 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21선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 미증시의 떨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21선까지 올 수 있는 위험성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자, 애경산업은 지금 손대기가 조금 힘들죠.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20개선이 첫 번째 목표가이기 때문에 요거 맞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목표가 26,000원이긴 한데 지금 들어가기엔 굉장히 위험하죠. 살려면 이런 데 샀어야지. 이런 데. 그죠? 위험해. 대신에 이 친구가 주봉에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러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이 친구를 중장기적으로 길게 들고 가겠다. 그러신 분들은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단기를 대응하겠다 그러면 이런 자리들, 5선 깨는 자리는 위험한 거예요. 아우딘 퓨처스는 투자 주의 맞았죠. 손대지 마요. 자, 월봉에서 수급기어선 60kg 왔어요. 물론 이런 데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사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한국화장품이나 한국화장품 제조, 토니모리, 코리안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얘는 여기 있잖아. 60개선 여기서 물렸을 때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내가 단기나 단타를 잘한다. 난 우리나라에서 0.5% 스캘퍼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에 토니모리인데 토니모리 월봉의 위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낮아요. 꾸준히 아주 화장품주가 원래 이래요. 꾸준히 우양하다가 이제 돌아나갈 때도 되긴 했는데 엄연히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가 20개선이에요. 그러니까 20개선까지만 가도 23%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수급주선을 맞았죠. 저번 주에. 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 찍고 돌아나갈 건데 오늘 같은 날 만약에 돌아나가기 시작하면 이쁘게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저점인 4,170원 안 깨야 되고 깨게 되면 이 손까지 밀릴 거니까 요걸 각오하고 분할로 계획 짜고 하셔야 돼요. 자, 컬러레이가 어제 시간에 떴죠? 시간에 떴습니다. 컬러레이 같은 경우가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일단 1차 목표가 찍었어요. 제가 여기가 1차 목표라고 그랬죠. 컬러레이를 아침에 알려드렸고 우리 멤버님도 아침에 알려드렸어요. 그날 상한가를 갔는데 엄연히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못 뚫게 되면 여기까지 밀려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올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떴다 그래서 꼭 뛰진 않아요. 물론 시간에 떴기 때문에 높게 출발해서 또 하루 종일 운봉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심하시고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떨어지면 사고 오늘 높이 떠서 출발하면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조심하는 것부터가 먼저예요. 항상 인기 있는 주식 영상들 보면 막 1000% 폭등 임박 이거 확실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재료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전화번호 올려놓고 내 전화번호한테 전화하시면 정보 알려드릴게요.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알을 정도의 정보면
시장에선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알 정보, 그 정보 다 끝난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은 내가 지켜줄 자리가 중요하다. 자, 잉글로드랩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5개월선을 이제 뚫어주고 있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선 위에 있는 데다가 정확히 찍었어요. 정확히.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순간 딱 11선 찍고 급등할 수 있겠죠. 잘 보고 계시고. 본누를 보게 되면 본누는 이제 그 12물량을 좀 발행을 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공시에서 뭐 12물량을 발행하든 뭘 하든 알았으니까 5개월선만 깨지 마. 정확히 안 깨고 있죠. 주봉에서도 정확히 20선 찍고 나간 즉 중기적으로 조정을 딱 거치고 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봤을 때 오늘 같은 날 21선 근처에서 매수. 그러면 순간 뛸 수 있어요. 자, 선진뷰티사이어스는 중국하고는 좀 별개, 이 친구는 아까 알려드렸죠. 중국하고는 별개로 다른 해외 매출처가 많은데 중국의 영향은 안 받아도 예전에 화장품주 안 들어올 때도 이 친구는 혼자 잘 뛰었어요. 화장품주가 본격적으로 뛰는 이 시기였는데 그전에도 이 친구 잘 뛰었어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조정을 와야 되는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수급주선과 우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즉 이 매물대 있죠. 더군다나 이번 주 종가상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인데 이번 주 종가상 땡땡이가 생기게 되면 다음 주엔 또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매수하시려면 원래는 21선 근처가 제일 좋고 지금이라도 어제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근거가 돼요. 아직 여기에 물론 심하게 밀리면 다시 오겠지만 분할 매수 해놓으시면 선진뷰티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잘 올라갈 수 있다. 약간 늦은 감은 있어요. 제가 선진뷰티사이언스를 여기부터 얘기했는데 여길 가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거예요 알려드렸는데 여길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화장품주가 여기 있다면 그런 주식들은 당연히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자, 이차원불입니다. 이차원불도 상당히 끼가 있죠. 이렇게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어요. 잘 들어와 있고 월봉에서 어마무시하게 높은 자리가 아니죠. 어마무시하게 싸요. 지금 낮은 자리에 있어요. 5개월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 이 선 찍었기 때문에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큰데 어제 21선을 회복해줬죠. 자, 그런데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어요. 그죠? 미증시 무너진 거랑 지금 오늘 중국의 회의랑 알았으니까 21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하시면 됩니다. 제닉을 볼까요? 제닉도 예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월봉에서는 5선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주가 다 추세 전환 해놨어요. 중장기적으로 다 추세 전환 해놨고 주봉에서 5선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 상황이 좋을 수 있죠.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그럼 빵 때릴 수 있어요. 자, 세어피엔시즌이 많이 높아서 애매하긴 한데 아직 크게 간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있죠. 제가 항상 모든 주식은 20개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고 다시 떨어졌다 올라갈 때는 20개선이 목표가가 될 거라고 그랬죠. 정확히 찍었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수급주선 60을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전 저점 안 깨야 되고 21선하고 만나게 되면 또 뛸 수 있어요. 이전 저점인 1340원 안 깨는 선상에서 매수인데 사실 밀리면 더 사시면 돼요. 얘는. 어디 오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고 이때가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오갈 데가 없고 바닥이죠. 다시 한번 뛰게 되면 이 자리는 메리트가 있고 아주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도 세아피엔시가 눌렀다 뛸 때는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자, 모나미는 학용품 관련주기도 한데 이 친구가 사실은 저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요새 육아 관련주, 우리나라가 이제 1월 달부터 육아 수당이 나오죠. 자, 그런 뉴스는 참조 사항인데 이 정도면 모나미도 할 정도로 대단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 다중바닥이죠. 외바닥이 아니라 다중바닥이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저점을 지켜준 거죠. 그러니까 안 떨어지지. 자, 월봉 5개월 선에 있고 주봉에서도 5선을 회복해주고 있는 데다가 앞전에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살짝. 그러니까 순간 오늘 같은 날 뛸 수 있고 오늘부터 정배열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잘 보고 계시면 돼요. 자, 코스맥스를 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5개월선 위에 있죠. 뭔 얘기냐면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기에도 자리는 깔끔해. 대신에 이 60주선이 가로막혀 있죠. 요게 목표가예요. 얘 뚫어주면 크기가 있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5주선이 되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우상향할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살짝 눌리더라도 꾸준히 우상향. 대신에 60주선 맞으면 흔들릴 수 있구나. 이 정도는 감안하고 하시고. 자, 코스메카 코리아를 제가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월봉에서 보면 이제 시작이죠. 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주식은 이런 데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는 안 끝나요. 하이루트 리튬 떨어지는 거 봤죠, 지금. 한미글로벌하고. 이런 데 고점에 사신 분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좋은 뉴스는 다 여기서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월봉에서 5개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주봉에서도 5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런데 이 친구를 제가 언제 좋다고 그랬냐면, 대량 거래가 터진 날을 기준으로 이때부터요. 한번 흔들어주고 또 뛰었죠. 계속 가요. 이날 8%, 이날도 15%. 최소한 나에게 수익률을 아무리 못 줘도 30% 이상 준 거예요, 이 친구는. 자, 끝났냐?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12선을 잘 타고 따라 올라가게 되면 쭉 따라 올라가다가 빵 때릴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 아무레지를 볼게요. 아무레지 같은 친구는 엉덩이가 좀 무겁죠. 자, 그래도 월봉에서 보면 5개월 선 위에 올라탔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어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일봉에서 20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그냥 꾸준히 사시면 돼요. 한 번에 뛰진 않아도 꾸준히 우상향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건 한국콜마도 마찬가지죠. 한국콜마 엉덩이가 무거울 거라 했죠. 근데 이제 20개선 오긴 했는데 여기가 뚫어주는 게 확고해야 돼요. 자, 주봉에서 확고하게 수급 주선 뚫어놨죠. 지금부터 수급 주선이 6선 안 깨게 되면 한 번에 급등하진 않더라도 한국콜마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즉 저점이 높아지는 우상향의 기조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제가 엉덩이 무겁다고 그랬죠. 월봉에서 보면 5개선 뚫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주봉에서도 5주선을 전혀 깨지 않고 있죠. 가만히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주식들이 비슷하게 생겼죠. 다 모양이. 다 비슷해요. 화장품주는. 즉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잘 돼 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정도는 아마 화장품주 정도는 조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서도 KPX라든가 그죠? KPX라든가 우리가 맞췄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멤버한테 자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아침 영상에서 물론 영상 편집본은 저녁도 올라갔지만 어제 아침 영상에서 제가 화이자 관련주를 잘 보고 있으라 했죠. 물론 동화약품이 아직 뛰진 않고 어제 떨어지긴 했어도 엄연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제가 동화약품을 뭐라고 그랬냐면 땡땡이가 생기거나 5일선 찍고 나가는 자리에서 매수.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일약품 어제 그냥 떴다 왔죠. 그런데 어제 아침에 알려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일약품 우린 여기서 샀죠. 멤버들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으니까 빵 때려가지고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 멤버님들 수익 좋아요. 물론 다 좋으시지 않겠지만 저도 수익이 좋고 우리 멤버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다 날라갔어요. 다. 안 날라가기 하나도 없을 정도로 KPX 생명과 아예 상한가를 가버렸어. 이게 아침 8시에 다 알려드린 거예요. 이때부터. 자, 그런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침에 이 시간에 참 바쁘죠.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뭐 운전도 해야 되고 이 시간에 왜 만나서 공부를 하냐면 주식은 공짜가 없어요. 내가 어떤 주식을 사서 먹었다면 그게 내 실력으로 먹어야 그 다음부터 또 수익이 보장이 되지. 남 얘기 믿고 뭐 제 말도 믿지 마요. 제 얘기를 참고로 본인의 판단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실력이 늘겠죠. 믿고 참고가 아니라 믿고 참고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본인을 믿어야죠. 아, 내가 생각해도 저 손상개미TV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판단을 가지고 본인도 매수했을 때 그러고 그게 수익이 났을 때 본인도 뿌듯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제 제일약품도 마찬가지로 어딜 맞고 떨어진 거냐면 정확히 60선. 이게 수급주선이에요. 아주 정확하죠? 뭐 칼로 맞춘 것 같아. 자, 그런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20개선 안 갔죠. 아직 목표가를 안 갔어요. 물론 저희가 목표가가 될지 알지 몰라요. 근데 많이 가면 저까지는 가겠구나. 주봉에서 보게 되면 60선 근처인데 오늘 목요일이에요.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날 60주선을 뚫게 되면 다음 주에 다시 시작이에요. 여기서 그 어떤 뉴스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손절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주식을 여기서 샀기 때문에 지금도 수익권이에요. 어제 팔으신 분들은 팔으셨고 알았으니까 그냥 어제 저점이나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쁘게 땡땡이가 생겼다. 241선 밑에서 땡땡이가 생기면 또 날아가요. 아직도 이슈가 살아있죠. 팍스로이드에 대한 화이자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어요. 어제 화이자의 주가가 밀리지 않았어요. 어제 화이자가 2.66%, 화이자가 한 달에 20-30%가 올랐어요. 뭔 얘기냐면 화이자 관련주인 제일파마라든가 제일파마홀딩스, KPS생명과 우리바이오 이런 애들의 흐름이 아직도 좋다는 거예요. 단 쫓아가 사지는 말고 눌림목인데 엄연히 일단 1차 목표가는 찍은 거예요. 그러면 조정 여기까지 올지 오늘 바로 다시 뛸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 주식을 사려면 이제 사려면 우린 여기 샀지만 이제 사실 분들은 분할 매수 하셔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KPS 생명과는 그냥 상한가를 갔어요. 제가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해서 알려드렸거든요. 멤버님들한테도 그냥 상한가 갔어요. 자, 그런데 일단 목표가가 못 찍었죠. 60개에서 20개선이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여기까지 가요. 8,6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자, 주봉에서 애매한 게 60선에 딱 멈췄어요. 뭔 얘기냐면 오늘 갭을 띄어서 가야지만이 7,400원을 가요. 최소한 6,600원에서 7,400원을 가려면 오늘 갭을 띄워야 되고, 월봉에서 60개선의 목표가 6,600원이기 때문에 6,600원까지는 가락률이 굉장히 크죠. 그럼 최초에 여기 사신 분들, 4,300원쯤에 사신 분들은 6,600원을 갔을 때 수익률이 50~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았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이렇게 큰 거래량만 보려고 하지 마요. 이건 누구나 다 봐요.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들어오거나 지금 뛰는 종목들은 누구나 HTS만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알았어야죠. 그 전에. 작은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을 때 들어갈 줄 알아야죠. 그래야지만이 큰 거래량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라는 여기. 이거 좋다. 너야. 나는 4,000원에 샀으니까 7,000원에 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뉴스가 아니라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지금 4,000원대 사라고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또 7,000원, 8,000원 되니까 여기서 이제 와서 화이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어떻고 위드 코로나가 어떻고 4,000원일 땐 못 사고 있다가 이제 월봉에서 또 날아가니까 여기서 8,000원, 9,000원에서 야 화이자가 엄청 좋대야. 야 드디어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를 한대. 그 얘기는 여기부터 하고 있는 거죠. 여기부터. 그러니까 살려면 여기서 사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뉴스가 떴을 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소문이 났을 때 알려드리죠. 이런 데가 좋은 자리다라고. 이건 우리 멤버님한테도 제가 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8시 30분에 꼭 참석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